그들은 법을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누군가는 상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믿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의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나면 괜히 찜찜해질 겁니다. 첫 번째 사건. 결별 통보한 여성을 방송으로 스토킹한 BJ. 그리고 무너진 삶. 그녀는 단지 그 남자와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BJ였던 그 남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벌금 내고 화끈하게 다 까줄 거라고. 그리고는 그녀의 속옷, 사생활, 이름, 회사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 방송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던 한 유명 BJ는 짧게는 2달, 길게는 여성 권나은 씨의 남은 인생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사랑은 협박이 되었고 이별은 복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방송에서 벌금 내면 된다며 권 씨의 속옷, 연애 디테일, 신체 접촉 이야기까지 모두 폭로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권 씨가 일하는 KT 홍보팀 윤리 경영실에 찾아가 그녀가 나에게 데이트 폭력을 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국 언론사 30여 곳에 허위 폭로 메일을 뿌렸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권 씨는 사람이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권 씨는 말했습니다. 다시 사귈 생각 없다. 하지만 돌아온 건 더 끈질긴 협박과 스토킹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법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접 법학 시험 문제집을 공부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선고 직후 권 씨는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아내가 임신 중이라 감형됐다네요. 저는 3년 동안 섬처럼 외톨이였는데. 그리고 26일 뒤 권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합니다. 남긴 카톡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땡땡아, 누나가 하고 있는 재판이 있어. 네가 대신 끝까지 봐줘야 해.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7개월 뒤 코로나 감염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 3심에서도 실형은 면했습니다.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은 1,500만 원 배상. 그는 방송에서 말했었습니다. 명예훼손 벌금에다 민사에서 2천만 원이면 끝. 내지 뭐.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너 때문에 가문이 망했다. 며느리를 칼로 찌른 80대 시아버지. 그는 80세였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과일칼이 아닌 사례를 품은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며느리에게 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가문이 파탄났다. 이 칼로 네가 스스로를 찌르든지 나를 찌르라. 2024년 1월 서울의 한 가정집 51세의 며느리 B씨는 자신의 시아버지로부터 등과 어깨, 팔을 칼에 찔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범행은 손자의 비명소리로 멈췄습니다. 그가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그날 며느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대 남성은 왜 며느리를 찌른 걸까요? 이유는 황당합니다. 아들이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며느리에게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아들은 시아버지에게 2년간 연락하지 않으면 9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정말로 돈을 주고 2년간 연락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칼을 들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냥 과일 깎으려고 칼을 들고 갔습니다. 가볍게 찔러서 사과받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어깨, 등, 팔 심부 깊숙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찔렀으며 가슴까지 겨누려 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늑골이 부러지고 다발성 열상의 생명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갈등, 금전 문제, 노인의 분노, 그 모든 이유가 칼날로 변해 며느리의 몸을 찢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공탁금 5천만 원을 낸 점을 참작했다. 결국 그는 징역 3년. 죽이지 못한 게 운이었는지 양심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사건. 임신 중 성관계를 거부했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뒤틀린 분노. 그는 이제 막 신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서울 강서구 30대 남성 서모 씨는 결혼한 지 불과 90일 만에 임신 중이던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임신 초기, 몸도 마음도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병원 진료를 받는 중에도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결국 남편이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해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 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뒤 신혼집에서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가 숨졌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례식을 치르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태연함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거짓을 오래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다음 날 그는 긴급 체포됩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 앞에선 결국 우발적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 내내 혐의 인정을 미뤘고 변호인은 서류 검토가 부족하다며 공판을 연기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구속기한 6개월 안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이건 더는 지연될 수 없다. 그렇게 밝혀진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의 문자, 아내의 지인 증언, 사망 당시의 정황,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순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사건. 그 여자한테 접근하면 죽인다. 딸 앞에서 아내에게 칼을 휘두른 남편. 그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륜남이자 칼을 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딸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눈앞엔 부엌에서 칼을 꺼내든 아빠,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접근하면 죽여버릴 거야. 15년 전 여자는 한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였지만 그제야 남자가 한 번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전처가 외도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여자는 그 말을 믿었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임신 후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전처가 낳은 아이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까지 키우기로 결심한 그녀는 그렇게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량 조수석에 젖은 머리끈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단발머리였습니다. 머리끈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지만 기록은 삭제돼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출근 후 여자와 커피 마시고 맛집 다닌 것뿐이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호텔 숙박 기록까지 확인되자 여자는 외도 상대의 남편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남편은 TV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폭발합니다. 딸이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꺼내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접근하면 죽여버릴 거야. 엄마를 감싸려던 딸. 그 사이에서 여자는 칼에 찔려 부상을 입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아내가 의부증이 심해서 그렇다며 상황을 축소합니다. 게다가 그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앞당긴 뒤 출국해버립니다. A씨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고소해도 처벌 안 받아. 전처 때도 접근금지 명령만 받았을 뿐이야. 실제로 그는 과거 전처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지만 그때도 접근금지와 사회봉사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사재판으로 가지 못하고 가정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말합니다. 또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살아가겠죠. 5번째 사건. 시니어 배우 연기한 거다. 이유 없이 지인을 무차별 폭행한 60대. 대전의 한밤,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거리에서 친한 지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2025년 1월 22일 밤 11시 44분경 대전시 동남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A씨는 지인 B씨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뿌린 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씨를 바닥에 쓰러뜨리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과 휴대전화, 발과 주먹을 이용해 얼굴, 다리, 복부, 성기 등을 무려 77회나 때렸습니다. CCTV 영상에는 그가 폭행 도중 편의점 직원이 나오자마자 비웃으며 형 일어나라며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긴급 이송했습니다. 의료진은 피해자가 눈 주변 뼈가 함몰되고 외상성 백내장과 동공마비, 무릎, 뼈,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시니어 배우 연기를 한 것뿐이다라며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고 심신미약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잔혹한 폭행과 수십 차례의 범행은 중대하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6번째 사건. 위장이혼? 빚 피하려던 남편의 끔찍한 이중생활 폭로. 30년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위장이혼이란 이름의 치밀한 속임수였습니다. 5년 전 남편 B씨는 공장 빚 때문에 집마저 압류될 위험에 처했다며 위장 이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슴 아픈 결정이라며 그녀는 따랐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부부처럼 아이들과 한 집에서 살며 평범한 가정을 가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퍼진 충격적인 소문. B씨가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한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잔업, 거래처, 골프라며 집을 비운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줄었고 남편은 주말이면 1박 2일씩 사라졌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여자 있냐? 남편의 답변은 더 참담했습니다. 5년 전 만난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 우린 이미 이혼한 사이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위장 이혼으로 가면을 쓴 채 남편은 가족을 버리고 새 가정을 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믿고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은 가장 잔인한 배신을 안겼습니다. 법률 전문가도 충격적 현실을 설명합니다. 위장 이혼은 무효화하기 어렵지만 부부처럼 같이 살면 사실혼으로 인정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가족이 가면 뒤에 감춰진 진실은 누구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7번째 사건.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의 유튜브로 자랑까지. 20대 남 끝없는 범죄와 뻔뻔함.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앞 한 20대 남성이 무자비하게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를 저지른 후 보인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힘 땡땡세지? 라며 문신을 자랑하고 폭행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사기관과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이름은 A씨. 그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수차례 타인을 다치게 하는 등 잔혹한 범죄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해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상 속 그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문신을 자랑하며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에도 뻔뻔하게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법 질서에 대한 존중보다 훼손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반성 없이 더 무거운 형을 피하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와 배신을 안기기도 합니다. 법의 허정과 솜방망이 처벌에 좌절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언제쯤 정의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소개한 사건들이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꽤 찜찜하게 해드렸습니다.